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이 친서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희호 여사에게는 화한과 조의문을 보낸 데 감사하며 내년에 평양을 방문해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바란다. 현정은 회장에게도 사업에 성과가 있길 바라며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네들 인터넷 막 다운되고 원전 해킹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던진 편지 공세인 만큼 행간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제스처를 통해 이속도 챙기고 남남 갈등도 유발해보자. 이런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북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선물은커녕 악몽을 보여주겠다.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네,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친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참 받고 오는 거 이것도 참 별로 탐탁치 않아요. 무슨 서가지고 말이죠. 무슨 상장 받는 것처럼 받고 또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또 마치 평화의 전도사인 것처럼 아 이게 뭡니까? 31살짜리 그 무슨 국가 지도자입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말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친서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그 이호 여사나 현정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햇볕 정책의 상징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분들한테는 뭔가 조금 따뜻하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이 정부는 괴뢰 정권이고 그 대척점에 있는 이분들은 뭔가 좀 북한의 어떤 평화 세력 이렇게 이분법화 시켜서 걔네 이제 친서를 전달하고 대통령한테는 또 정말 악몽이니 뭐 쾌락이니 이런 흉측한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맥락을 잘 읽어서 우리가 이런 친서 좀 받아와가지고 너무 호들갑 뜬다든가 무슨 마치 평화의 전도가 된 것처럼 뭔가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상상력이 너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북한이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뭐 싸가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이게 그런 게 아니 어떻게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러다가 싹 친서라고 해가지고 이호 여사하고 현정은 회장에게 싹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민간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당국자한테 초청을 하든지 그래야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진정으로 만약에 대화를 원한다면요, 진짜 책임 있는 당사자. 그쪽에서 볼 땐 당사자겠죠. 전 대한민국 정부와 얘기를 해야죠. 그럼요. 근데 정부를 빼놓고 심지어 한편은 정부를 자신들의 외곽 조직을 통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남쪽에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으로 볼 때는 지금 코너에 몰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자기네들이 늘 얘기하는 게 아까 이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3대 혁명 역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제 지원 역량이 있는 거고 이 남조선 혁명 역량이 있는 거고 자신들의 민주기지 역량이 있는 건데요. 국제 지원 역량은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마지막 줄인 중국과 관계도 좀 이상하고 있고 러시아가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남조선 혁명 역량이 지금 정말 괴멸 직전에 이르고 있거든요. 통진당 막 해산당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자신들의 민주기지 역량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통치자금도 떨어지고 결국은 통치자금을 채우면서 자신들의 경제를 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뭘 풀어야 되는데 진정성을 갖고 풀지 않고 아직도 새침관한 꼼수를 두고 있는 거죠. 정부는 비난하면서도 남쪽에서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일정 정도 지분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갖다가 끌어들여갖고 이렇게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얄팍한 꼼수 내지는 자신들은 전략이라고 그러겠죠. 그걸 구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고 변호사님, 북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올해 세월호 정윤회 때문에 참 악몽이었지. 그런데 내년에는 더 악몽이 될 거야. 이런 저주를 해놓고 이희호 여사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에 좋은 계절에 평양에 방문해서 좀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희호 여사가 정말 방북을 해서 만약에 김정은을 만난다면 이 만남은
정상회담도 아니고 어떠한 뭐 국제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국제법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떻게 규정을 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법률적이기보다 아까 말한 북한의 꼼수 내지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예전 정권 분에 대해서만 친서를 보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더 문제되는 거는 이제 친서는 보냈지만 또 거기에 사인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참 그분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고 일종의 좀 대한민국을 정말 흔들어 놓기 위한 심리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10년 차 되는데 한국에 온 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정말 그 못 볼 꼴 다 보면서 생각되는 게 대한민국의 우리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본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 희생의 살인마 사람들 수태 많이 죽였어요. 뭐 닥친 대로 막 도륙 내고 살려간 그런 살인마가 나를 안척해요. 그리고 나한테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뭔가 표해요. 그럼 난 부끄러움 느끼겠죠? 그렇죠. 아는 척하지 말아줬어요. 아는 척하지 말아줘. 그럼 날 알고 뭐 감사장 주고 친서 이러면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지금 김정일이 어떤 놈입니까? 김정은은 정말 들어서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엄청난 살육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한테서 지금 뭔가 감사장 받아서 너무 고맙다, 친서 받아서 거기 너무 항송스러워가지고 하는 바로 이런 그 생각 따위가 이건 정말로 정말 어떤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 막 혼돈되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아하. 저는 그런 걸 받아 가져와서 만족해하고 막 되게 의향해가지고 그걸 뭐 사람들한테 자랑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저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